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252일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방문 예약 있었고, 계약하려고 온 청약자였고, 제 지인이었고, 제가 아끼는 분이에요. 이 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6년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안전마진이 있는 최소 1억 있는 현장인데, 다른 사람 다 돈 벌게 해주고 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못해서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왜 나한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계약 진행을 했는데, 어, 사실 이제 스마트형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 스마트형은 이제 기본 자금이 한 2,600 정도 돈이 들어가고 섹션형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천만 원 초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도움 받아서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어, 지금 또 쿠첸 밥솥도 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관하고 택배 어떻게 보내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좀 뿌듯했어요. 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좀 뿌듯했고 그리고 음, 방문 예약 오늘 2개 잡았어요. 대전에 있는 지인도 오기로 했고 이 친구도 좀 젊은 친구인데 지식산업센터나 부동산 관련된 거 좀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 친구여가지고 방문예약 잡았고 한 분은 계약자분이신데 다른 직원이 관리하시던 분인데 이제 이번에 또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임대 관리 이런 부분들 조언 드리려고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뵙기로 했고 그랬고 오늘 이제 저희 회사가 당직이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인포데스크 자리 좀 지켜야 되는데 이제 1팀, 6팀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바빴습니다. 바빴고 일 끝나고 그 지금 동네 당근 통해서 이제 글을 읽다가 한 분이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들 글을 썼는데 그래서 좀 병문안 차원으로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퇴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발 짚고 이제 커피숍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셔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투썸에서 잠깐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곧 퇴원이시니까 건강히 잘 퇴원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병문안 차원으로 잠깐 뵙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잠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거 헤리티지 오늘은 이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정을 번영케 하는 것은 자손에게 있고 국가를 융성케 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다. 다들 공감하시죠? 이분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검사셨고 외교관이셨고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한성재판소 검사보셨고 독립협회 활동도 하셨고 공진회랑 국민교육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셨고 보광학교와 오성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1859년 함경북도 북청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북한 쪽이죠. 저는 북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895년에 처음 설립된 법관 양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법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탐관 오리의 모함으로 2개월 만에 사직을 하셨대요. 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을 만났고 그래서 협성회를 결성했고요. 구국운동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독립협회의 평의원으로 선출되어서 크게 활약을 하시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와세다 대학 전신인 동경전문학교에 법과를 졸업했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서구 근대 법학의 수용자가 되었습니다. 1898년에 귀국한 이주는 만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을 행하다가 이승만, 이동영 등과 체포되어서 투옥됐어요. 1902년에는 민영환, 이상재, 이상설 등과 비밀결사인 개혁당을 결성하셨었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 후에 대한보안회와 대한협동회를 조직해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황무지 개강권을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는 데 앞장서셨어요. 이분은 조선 최초의 법관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에서 수학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공부하셨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고위 관리의 비리를 고발한 일로 인해서 면직된 후부터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분은 열강들의 조선 침략 계획과 부패한 조선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용성케 하는 힘은 청년에게 있고 청년을 계몽하기 위한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때로는 자기의 몸을 나라에 바치는 것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죽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미국과 영국 등 열강이 일제의 조선 침략을 묵인하도록 외교로 조치한 뒤에 조선의 외교권과 통치권을 박탈하고 보호국을 삼는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였습니다. 요즘 교과서에는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주는 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운동을 벌였고요.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고종에 있는 궁궐을 향해 반복적으로 상소문을 낭독했는데 1조로 뽑힌 이준과 김구 등이 대한문에서 상소문을 낭독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주권을 죽음으로 지키는 일일 뿐이다.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차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종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특사를 파견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고종이 평소 이준의 강직함을 눈여겨보셨고 그래서 그를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셨어요. 고종은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의 모든 권리를 무효화시키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사람의 특사단은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했고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제지당했어요. 그 두 번째 날도 미국, 영국 등 그 열강의 대표들을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했고요. 7월 1일에 개최국의 외무장관을 만나려 했지만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조선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헐버트 선교사의 소개로 7월 9일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스테드가 주관한 각국 신문 기자단 회의에서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노어, 불어, 영어에 능통한 이휘종이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 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연설 전문은 한국을 위해 호소한다라는 제목으로 각국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고요. 한국의 처지를 동정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특사단은 마지막까지 본회의 참석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이주는 울분을 삭히지 못한 채 그곳에서 분사하고 말았습니다. 1907년 7월 14일의 일입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이준이 평화회의 석상에서 할복 자살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은 법조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부와 명예 이거를 일찍이 버렸고 목숨을 걸고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이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려고 힘 있는 나라들한테 알리려고 애썼지만 그게 무산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일 한 분씩 우리나라의 그 성각자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또 위에서 오늘 또 잘 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히로, 엄마는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야. 너가 일본에서 배우기엔 어려운 내용일 거고, 그래서 너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일본에서 배우는 교과서와도 비교하면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편지로, 메일로 너의 의견들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줘서 고맙고 잘 쉬어. 안녕.